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측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측면 승부사 이종훈 시사평론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한번 다뤄보시겠습니까? 비핵화. 비핵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에 직접 말했다는 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평창올림픽 그 폐회식 직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모처에서 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이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1시간 동안 이제 비공개로 접견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유승민 대표는 평창에 만나서 비핵화 단어 꺼내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잘못된 소식이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그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유승민 공동대표가 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요구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평창에서 극비리에 이뤄진 만남에서 예. 비핵화란 단어는 꺼내지도 못했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유 대표는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이게 뭐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조금 이제 네. 논란이 약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진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가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김의겸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제 서면 브리핑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라고 지적을 이제 했다는 건데 예.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라고 하는 언급을 그 전에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본질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온 겁니다. 아침에. 그러고 나서 유승민 대표가 이제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청와대가 또 해명을 했어요. 네. 그 해명은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네. 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만날 때 비핵화를 언급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접견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루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뭐 아까 방송을 들을 때는 방금 설명 주신 문재인 대통령이 본질적 해결이 이렇게 본질적 해결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이게 그거를 비핵화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청와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적으로 썼는지 네. 이 진실 고방이 불가피하겠네요. 보니까 또.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로드맵을 언급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단계 북핵 폐기론으로 이제 알려지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약간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을 일단 하고 네.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계별로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간다. 그러니까 네. 이 제재를 완화해 나가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간다. 뭐 이런 네. 이제 그 2단계 그 폐기론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점을 김 부위원장에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미 대화 위한 여건이 성숙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북미 대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걸 거듭 강조했다라고 이것도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반응이 알려졌습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이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할 당시에 네.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한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 예. 그러니까 북한 대표단도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네. 북한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물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없던 말을 지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첫 번째 인터뷰에 김영석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탐색적 대화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북한도 본질적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또 미국으로서는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대화를 위한 대안을 할 생각이 없고 2단계 조치 즉 세계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봐서는 북한이 이번에 핵 포기를 선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미국이 핵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대화하기도 어렵다. 결국 또 중간에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지금 약간 곤혹스러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방카 보좌관을 이제 보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흡할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간다. 더 거친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썼고. 예. 이방카 그 보좌관도 와서 어제 폐막식 광장 다 보셨겠지만 이 김영철 부위원장 쪽으로는 눈길도 아예 안 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보인 그 행보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물밑에서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아직 모르겠으나 예. 표면적으로 드러난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북한이 그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북한이 이번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21의 하의연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이종훈 평론가하고 인터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게 이번 그 북한 김영철이 방남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김 부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접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평창으로 바뀐 점 그리고 우리 핵심 관계자들이 워커힐 호텔로 가게 된 것을 아련이다 이렇게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팩트체크에서 한번 다뤄볼까 싶어서 질문을 제가 뒤로 뺐습니다. 요거부터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련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로 위치가 바뀌게 된 청와대에서 평창으로 자리가 옮겨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야당이 매우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지금 김영철 위원장이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청와대가 워낙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사진도 찍혀야 되고 거기 오면은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론화되는 것들이 네. 부담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최소한 대화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소한 그런 것들의 부담을 덜겠다라는 거에서 좀 비공식적으로 예. 평창에서 약속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의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전이라는 게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여론의 부담이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물밑으로 교섭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네. 알려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동선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소를 어디로 잡느냐. 그렇죠. 그리고 김영철이든 아니면 우리 정부 관계자든 동선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메시지인데요. 네. 거기에서 또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여정이 왔을 때의 공개적인 동선과 달리 이제는 보다 실무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께 사실 오늘 주제에 어떻게 보면 핵심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먼저 기납법식으로 먼저 한번 여쭤보고 하나씩 질문을 갖추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정치권에서는 평양올림픽 이런 논란도 제기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일단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네. 잡음과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는 거는 외신들의 보도를 뭐 국내 언론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시각을 보자면 대부분 좋은 훌륭한 올림픽이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도 역대 최대였고 어떤 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잡음이 전혀 없었고 동계올림픽이 또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닌데 남북 단일팀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북한의 남북 공동 11년 만에 공동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그래서 게다가 적자도 많이 안 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야기가 있는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적으로 서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평화올림픽. 저는 보수 진영에서 평양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임을 짜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종의 서사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진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저는 그것도 이야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림픽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올림픽이었다. 선수들의 눈물과 기쁨과 땀과 피가 들어있는 올림픽 경기였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외교전까지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올림픽이었다. 두 분 생각에 이번 평창올림픽의 하이라이트를 꼽는다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는 좀 이따 두 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영 기자부터. 개인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김여정의 등장 그리고 김여정이 같이 온 김영남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외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린다면 김여정의 등장이 사실은 김일성의 직계의 첫 등장이잖아요. 첫 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올림픽을 이야기할 때 올림픽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평화를 강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김여정의 등장 그리고 그 순간 긴장되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준일 네, 저는 그냥 경기적으로 보면은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진 그 소외된 종목들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이 전통의 그런 메달 받친 쇼트트랙은 뭐 평소 정도 하거나 뭐 못하거나 그랬는데 나머지에서 굉장히 금메달, 은메달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좀 다양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컬링이라든지 뭐 봅슬레이도 은메달이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유라 갬린의 피겨스케이팅에 의상을 파격적으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서 아리랑 연주 속에 피겨스케이팅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민유라 선수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부분 이런 앞에 이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리랑을 정말 잘 풀어낸 민유라 갬린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은 아까 두 분 다 김영철 방문과 이방카 방문을 말씀하셨는데 동선이 메시지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개회식 때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와 그다음에 폐회식 때 이방카의 메시지 청와대 대응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각각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부터 할까요? 하영 기자부터. 이방카의 동선이야말로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이방카 스스로는 나는 북한과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북한과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도 두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방카와 함께 온 사람은 북한과 접촉할 만한 인물이 왔단 말이죠. 후커. 그렇죠. 후커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이따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방문한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하는 그 대표단 안에도 미국과 접촉할 만한 인물이 또 들어있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뭐랄까 이방카의 지금 태도가 미국의 태도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라는 동시적인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 미국이 또한 오늘 최대한의 압박의 수순에서의 제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또 다른 의미도 좀 더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측면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 예, 일단 그 북한이 지금 대화로 나온 배경에는 어찌됐든 그 미국 정부의 압박이 주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예. 옛날에 대북 제재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90년대.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견딜 만한 그런 체력이 없어요, 북한이. 예.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리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그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분명한 메시지였죠. 이방카를 보낸 다음에 다시 최고의 제재를 하겠다라고 북한을 분명히 어떤 메시지라는 거는 그 남한은 대화를 하는 대화를 해라. 하지만은 우리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북한하고의 협상을 전제로 했을 때 네. 우위에 서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전에는 북한에 끌려다녔던 그런 협상 과정이 많았는데 네.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방카가 와서 했던 행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과 이방카 고문 아니면 자문위원회 어떤 방문을 놓고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겠습니까? 매우 실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대응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젠다 세팅을 지금 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야당이 공격적으로 제기한 어젠다가 필요한 상황인데 김여정부터 시작해서 이방카, 김영철까지 모두 한 맥락 안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그 물밑에서의 외교전이라든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운전대를 잡고 막 기아를 놓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출발은 어려운 상황에도 돌밭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김영철이 방문하겠다는 것을 왜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을까요? 미국도 천안함 기념관에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시돋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천안함 유가족들이 이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에 편지글을 전해주고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을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실리적인 이유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은 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원리적인 그 입장이죠. 그러니까 네. 뭐 근본주의적인 입장이고 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찌 됐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할지라도 주범인지는 안 알려졌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은 밝혔지만은 네. 주범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북 관계에서 실권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 다음에 굉장히 그 힘이 막강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풀려면은 소위 말해서 저 밑에 있는 그 뭐 실권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권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했을 테고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뭐 교류를 협력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지금 택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잠시 후 4부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김영철이 어떤 인물이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한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컷도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